자, 이번에는 이제 계산 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색상으로 이렇게 값을 구해야 될 부분이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많이 기출 문제들을 풀어 보시다 보면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구하게 되고,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것들을 풀어야 되는지가 이제 느낌으로 와야지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니까 기출 문제 함수 내용들을 좀 잘 점검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표 1에 응시 1을 바탕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은 평일을 찍어주고요. 그 외는 주말로 요일이라는 값에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일 계산 시에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월요일이 1이기 때문에 화요일은 2, 그죠? 2, 3, 4, 5, 6번과 7번이 주말이 되는 걸 조금 착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if란 함수, weekday라는 함수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다가 weekday부터 한번 써볼까요? weekday. 자, weekday는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해당하는 응시 일자를 선택을 했고요. 자, 콤마, return type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앞서 단서가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지정하라 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2번 옵션이, 그죠? 숫자 1에서 7까지라 나왔고 1이 월요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엔터를 치고요. 자, 그럼 여기 7이고요. 끝까지 끌어보시게 되면 그 요일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6번과 7번이 되겠죠. 그죠? 6번과 7번.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6번과 7번에 해당하는 값이 그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로 찍히게 되고요. 나머지는 평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if를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weekday 앞에 커서를 둘 거고 이제 여기다가 if라는 함수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if 함수 말고 뭐 or나 또는 and나 이런 함수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는 수식을 적어 주시는데 6, 7일 경우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6번, 7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6번, 7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주말이 되겠고요. 그죠? 아닐 경우는 평일이라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있나요? 이렇게 해서 if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6보다 큰 6, 7번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주말이라고 찍히게 될 거고요.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평일에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앞서 여기 값이 주말로 바뀌게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주말, 평일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1번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학점을 구해주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학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학점 F인지 D인지 C인지 A인지 이런 것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문제를 읽어주게 되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고하여서 학점을 계산할 건데요. 평균을 구할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구해줄 거고 이 평균 값을 바탕으로 해서 학점을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평균을 구하기 위한 average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아래쪽에 참조표를 바탕으로 해서 검색을 할 건데 오른쪽으로 검색을 해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찍어 올 건지를 계산하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우선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average라는 걸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역으로 지정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값 자체의 그죠? 학점을 구하기 위한 평균값이 구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 평균값을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둘 거고요. hlookup을 적어서 첫 번째 인수값은 이 평균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인수는 그대로 살릴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테이블 어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영역은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F4번으로 조금 고정을 절대 참조 형태로 바꿔줄 거고요. 콤마. row 인덱스 넘은 몇 번째 행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는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 사이에서 찾아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학점 값을 구해갈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행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3이라는 값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콤마.
range 룩업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중에 우리는 유사일치가 되겠죠. 그죠? 사이사이 값을 구해줄 거기 때문에 유사일치 true를 맞춰줬기 때문에 true를 적어도 되고요. true에 해당하는 숫자 1을 적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학점이 구해지고요.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 학점이 마저 구해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셀 D24에다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평균을 구할 건데 경영학과인 친구를 구할 거고요.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기 때문에 라운드라는 함수, 옵션은 2라고, 디짓을 2라고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은 A24에서 A25 이 영역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daverage라는 함수와 round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고요. d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먼저 설정해주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조건은요. 경영학과인 친구를 뽑으라 했으니까 그러면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입니까? 라는 조건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죠? 저는 조건을 조금 더 잘 세우기 위해서 타이핑을 하셔도 좋겠지만 위에 나와 있는 값을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조건을 세우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조건을 잘못 입력했을 때, 타이핑을 잘못했거나 필요 없는 빈칸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아무리 함수를 잘 쓰더라도 이 결과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위에 나와 있는 경영학과, 위에 나와 있는 학과라는 값을 여기다가 재차 이렇게 복사해서 기입을 했습니다. 조건을. 그럼 이게 학과가 경영학과입니까? 라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조건이 완성됐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서는 D24에 커서를 둘 거고요. 는 해서 daverage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첫 번째 인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콤마. 자, 필드는 내가 구하는 게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필드이기 때문에 4라는 값으로 필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크리테리어는 학과가 경영학과입니까? 라는 조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를 쳐주게 되면 이렇게 경영학과인 평균의 평점이 구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라운드라 함수를 써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의 앞에 round라는 함수를 추가해 주면 되겠고요. 자, 뒤에 계산된 daverage는 그대로 살리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콤마 해서 digit을 그죠? 넘버 digit 그죠? 이것을 2라고 설정해 주시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 만들어준다는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2라고 만들어주시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필드의 값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의 수를 D37에다가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count, count if s라는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요. 일단 count는 그죠? 여기에 조건을 걸 수 없기 때문에 탈락. count if는 조건이 하나인 거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조건이 설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count if는 안 되겠고 여러 개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써주셔야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37에 커서를 둘 거고요. 는 해서 count if s를 적어줄 거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count if s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riteria range 1에 criteria 1 즉 커뮤니케이션 전체 범위 설정해 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설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count if 계열의 함수들은. 그런 다음에 70 이상이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70 쌍따옴표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70 이상인 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개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콤마 하게 되면 criteria range 2, criteria 2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조건 설정하면 되겠죠? 획에 나와 있는 범위 콤마 쌍따옴표에 크거나 같다. 70 콤마 경영 전략이니까 경영 전략의 범위를 잡아주고 콤마 쌍따옴표에 크거나 같다 70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count if s를 통해서 지금 모든 과목의 70 이상인 학생의 수가 3명입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70 이상인 사람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죠? 결과값이 제대로 잘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표 5번. 자, 다섯 번째 문제는요. 학과의 앞 세 자리 HEA, COM, DES, ART 이렇게 나와 있는 앞에 세 자리 학과 코드에다가 학과 값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입학 연월일 나와 있는 이 날짜 값 중에 입학 연도를 합쳐서 입학 코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단서는 앞에 HEA라고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값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앞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라고 하는 부분이 붙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학과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주는 proper라는 함수를 써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HEA라고 하는 세 글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left라는 함수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입학 일자 중에 연도 값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year이라는 함수를 써주셔야지 연도 값을 뽑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H29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자,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학과에서 세 글자를 뽑아 보겠습니다. left란 함수를 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값, 콤마, 앞에서부터 세 글자를 뽑을 겁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대문자로 뽑히게 되는데 이거를 자, 수식 입력줄에 가서 proper라는 함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자, 요거 전체를 갖다 넣으면 됩니다. 해주시게 되면 H만 대문자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에 입학 일자 중에 연도값만 추출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ND 연산자를 써줄 건데요. 자, AND 연산자를 붙여줄 거고 year이라는 함수를 써줄 건데 지금은 마우스 포인터가 내가 원하는 값을 찍을 수 없는 터라 아래쪽 거를 클릭해서 방향키로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셀 G29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세 자리에 네 자리가 붙어진 입학 코드가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추출된 결과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